우리가 즐겨보는 무협 영화의 단골 메뉴로 나오는 축지법. 빠르게 뛰고 벽을 타고 넘으며 심지어 날아다니는 신비한 도술. 과연 사람이 축지법을 쓰는 것은 가능한 걸까? 우연히 발견한 80년대 초반 신문 자료. 마라톤 선수들이 한 도인에게 축지법을 배웠다는 희한한 기사를 발견했는데, 깊은 산속 도인들이나 할 것 같은 축지법을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 배웠다는 증인도 있었으니, 땅을 축소시켜 한 걸음에 달려가는 도술, 축지법. 전설 속에만 존재할 것 같은 축지법이 이 순간 현재에도 있다면, 축지법으로 인생을 바꿔준다는 학원에서부터 깊은 산중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도인들, 축지법 시범을 보여준 연예인까지, 축지법 과연 엉뚱한 공상일까? 실제 존재하는 신비한 도술일까? 전설 속 보법, 축지법의 실체를 추적해본다. 조선시대 허균의 소설 홍길동작. 보통 동해번쩍 서해번쩍으로 잘 알려진 주인공 홍길동은 축지법을 쓸 줄 안다는 설정인데, 전설이나 옛 문학작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살았던 수많은 영웅들도 축지법을 썼다는 증거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천리길을 하룻밤에 달려갔다는 축지법, 공중으로 날아올랐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장소가 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이 바로 그곳. 돌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쌌죠. 축지법을 이용해서 쌌다고? 이 큰 돌탑을 사람 혼자서 쌓았다? 돌탑 쌓은 장본인은 바로 이분 이가병 처사.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탑들을 모두 혼자서 쌓았다는데, 이가병 처사 손자인 주지스님의 증언을 들어보자.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막 뛰어와가지고 붕 날라서 하나 딱 놓고 내려왔다 그래요. 붕 날아서 쌓았다는 돌탑. 그런데 탑의 저 높은 꼭대기는 어떻게 쌓은 걸까? 게다가 이렇게 큰 돌들은 무슨 수로 옮긴 걸까? 그렇다면 혹시 이가병 처사는 축지법을 썼던 게 아닐까? 만일 축지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당시 이가병 처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술가적인 감각과 어떤 과학자로서의 능력, 그 다음에 또 건축가로서 능력, 이런 것을 다 가진 아주 의지가 높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능력에다가 사실 그 앞전 시대에 보면 수원성, 화성이라고 하죠. 원래는 그 성을 쌓을 때도 정조대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때 과학자, 실학자였던 유형원과 정약용이 그 거중기라는 그 과학적인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큰 돌을 올리고 성벽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자기 혼자서 어떤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의지력과 어떤 자기가 어떤 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까지 갖춘 아주 그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 건축 기술을 가지고도 혼자서 쌓는 건 결코 불가능하다는 마이산 돌탑. 저희들도 실험을 해봤는데도 그러한 그 축지법의 기법을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로 좀 남아있어요. 과연 축지법을 얼마만큼 쓰셨느냐. 100년 동안 축지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이산 돌탑을 뒤로 하고 역사 속이 아닌 현재의 축지법 도인을 찾아 나서기로 한 제작진. 도인들의 필수 코스라는 계룡산에 도착했는데, 울창한 산중 이 넓디 넓은 계룡산 어딘가에 혹시 축지법 도인이 있진 않을까?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자. 도인으로 보이는 이분. 제작진이 다가가자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대체 어떻게 달리는 건지 숨이 가쁘게 쫓아가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도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대체 그는 누구이며 놀라운 그 발걸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간신히 다시 찾아낸 도인. 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은 혹시 축지법이 아닐까? 혹시 지금 하시는 게 뭐 축지법 같은 겁니까? 축지법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고요. 기천 수련을 하다 보면 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에 내력을 쌓아서 볼을 좀 가볍고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수련법의 일종입니다. 기차에서는 또르륵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호퍼, 일명 또르륵보. 이 빠른 걸음을 이용해 육상 경기에 나간다면 우승도 문제 없을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가 없고, 단지 수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몸을 근기가 있게 지구력 있게 해주는 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깊은 산중에서는 축지법을 찾아내지 못한 제작진. 그래서 이번엔 축지법을 할 수 있다는 어느 도인과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TVN 리얼스토리 묘 제작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선생님께서 축지법을 쓸 줄 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인가요? 네, 축지법이 있죠. 쓸 수도 있고, 처음에 배워가지고, 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봤죠. 그리고 천기누설이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천기누설의 비밀. 하지만 묘라면 엿볼 수 있다. 충남 공주에 내려와 직접 만난 천기누설 비밀의 주인공. 외모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분은 바로 쇠를 씹어먹는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인간 불가사리 김승도 씨. 이 8번 철사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빨로 잘라지느냐? 뺀지도 안 잘라집니다. 그게 이미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게 크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만하게 크게 이만하게 감추지 못하죠. 큰 거니까. 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먼저 쇠를 2로 자르는 시범에 들어가는데 정말 저 굵은 철사를 2로 잘랐다. 엉뚱하게 크게 잘라졌죠. 단전호흡이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축지법 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가실 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천기누설이라 책이나 보여드릴게요. 천기누설이라 카메라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다고 극구 사양하는 김승도 씨. 축지법의 비술이 적혀있다는 책을 꺼내 읽어주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축지법을 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180일 필요하다고 한다. 기간을 해야만이 이제 축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네요? 3경일 180일이죠. 180일. 예. 그걸 보여줄 수 있으신 분 없으신 건가요? 예, 이제 천기누설이라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결국 천기누설의 이유로 확인 불가. 연예인 중에도 축지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다. 바로 탤런트 겸 가수 이상인 씨. 무술을 연마하던 시절에 축지법도 배웠다는데 사실 확인에 들어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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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리얼스토리 묘팀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방송 데뷔 전에 축지법 같은 거를 배웠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축지법이요? 예. 축지법을 뭐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대로 제가 축지법을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굉장히 고생 끝에 배웠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누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서는 하는데 누군가가 지켜보는 상태에서는 그게 그 능력이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혼자 있을 때만 합니다. 아무도 안 보게.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죠. 다시 한 번만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 한 번만 좀. 축지법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안 하는데. 과연 이상인 씨의 축지법은 어떤 것일까? 근데 진짜로 이렇게 축지법을 눈동자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예. 마음의 집중을 딱 한 곳에 목표물을 두든지 아니면은 다른 잡념을 다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살짝 기울은 듯이 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걸어갑니다. 먼저 마음 집중에 들어가는 이상인 씨. 리얼스토리 묘를 위해 끊었던 축지법을 다시 시작. 빠른 보폭, 잽싼 발걸음. 분명 보통 사람보다 빨리 걷는 건 분명한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하고 육체가 동시에 딱 붙을 때 그때 가장 완벽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음반에도 이렇게 축지법 같은 거 혹시 그런 것도 없이 축지법 하는 사람들이 웃죠. 축지법은 혼자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는 굉장히 빨라서 기분 좋지만 보는 사람은 경망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멋진 무술과 춤 동작 속에는 분명 축지법의 기본기가 숨어 있는 듯하다.
이상인 씨처럼 대도시에 사는 연예인까지 축지법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라면 혹시 서울 어딘가에 축지법이 숨어있진 않을까? 지금 인터넷 세상에선 축지법 열기가 뜨겁다.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축지법 학원. 축지법과 비행수를 가르친다는 한 장의 사진. 과연 이 사진은 진짜일까? 정말 이런 학원이 존재할까? 진짜 있다. 이 학원은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축지법에 관한 온갖 자료들이 즐비한데 학원 내부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다 같이 모여 춤추듯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심상치 않은 걸음걸이. 이게 정말 축지법일까? 여기가 저기 축지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맞나요? 네, 축지법하고 비행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축지법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가능하죠. 아, 그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직접 보여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일반인의 인식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 둘. 그렇다. 우리 일반인들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축지법 같아 보이진 않는다. 구령에 맞춰 천천히 걷다가 턴하기를 반복하더니 이번에는 더욱 희한한 걸음걸이를 선보이는데 이게 진짜 축지법이 맞긴 한 걸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찾던 축지법과는 많이 다른 듯하다. 아니면 혹시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걸어가는 것에 비해서 9개의 박자를 한 단위로 하는 빨리 걷는 또는 빨리 뛰는 그 방식의 축지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빨리 가려면 차 타고 가면 되고요. 그 속에 우리가 가면서 많은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는 것이죠. 축지법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걸음걸이라는 주제. 과연 이런 보법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면은 한쪽으로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걷더라도 사람마다 그 습관적으로 왼발이나 오른발 한쪽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먼저 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감으로써 왼쪽에 발달하는 근육과 오른쪽에 발달하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축지법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날아다닐 수도 있고 또 땅을 좁혀가지고 100m를 한 발짝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허구적인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저희 축지법은 실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현실에 흐트러진 그런 어둠을 벗겨내고 현실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데 축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심오한 뜻이 숨어있는 축지법 학원의 보법. 이 보법을 통해 정말 행복을 찾았다는 한 수련생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는 거의 그냥 막 밤새도록 걸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전신에서 그냥 뭐 지치지 않는 힘이 그냥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서 상당한 그 환희를 체험했던 적이 부지기수죠. 무한한 힘을 경험했다는 수련생. 마라톤에도 일가견이 있다는데 국위 전향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마라토너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절대로 입을 벌리고 뛰면 안 됩니다. 입 벌리고 뛰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주법입니다. 직접 마라톤 시범을 보여주는 수련생. 입을 꾹 다물고 호흡 조절해가며 가뿐하게 이렇게 뛰면 마라톤 세계 1등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도 하늘을 날며 땅을 축소시키는 신비한 도술로서의 축지법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어느 도인이 축지법으로 하늘을 날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아닐까. 도심 한가운데 도인이 나타났다. 모 방송국 스포츠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묘령의 할아버지. 그가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잠실의 어느 농구장이었다는데 막상막하 열띤 경기의 포스도 뜨거운 열기의 응원도 감히 그의 카리스마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일명 농구장 도인으로 불린다는 할아버지의 예사롭지 않은 차림새 살짝 분석해보면 곱게 기른 듯한 하얗고 긴 수염 또 함부로 소화할 수 없는 분홍색 바지는 어떤가. 그는 눈빛만 봐도 영락없는 도인의 모습임에 틀림없었다. 당시 중계방송을 통해 도인의 출연을 널리 알렸던 방송국으로 가봤다. 그곳이라면 도인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특정 팀의 팬이라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느 구장, 어느 종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구장에 나타나시는 분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핑크 컬러는 어르신분들이 좀 소화하기 힘든 건데 좀 뭐랄까 확실히 도인의 냄새가 나시는 분이죠. 이분을 저희가 좀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찾는 방법이요? 참 이 도인들께서는 이렇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화면 속 도인의 행방은 오리무중. 그렇다면 대체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귀몰한다는 도인의 존재는 어디에 가야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흔히 산의 전기를 받고 산다는 도인.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지리산은 국내 최고의 도인 입문산으로 소문날 정도라는데 만사형통을 기원하려는 기도처로 또 도인들이 특도를 위해 찾는 수행처로 도인을 논할 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지리산. 지리산으로 올라간 제작진, 과연 도인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쯤에서 지리산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개의 도에 걸쳐 있는 방대한 규모의 지리산. 첩첩산중이란 말을 바로 여기를 두고 생겨난단 말이었나 보다. 통계적으로 3천여 명의 도인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도 한 장 없이 도인을 찾는다는 건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그러나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부자로 지나가다가 보면 그 집 저 산장 있는 데서 그 산 밑에 어디에 살 거예요. 행여가 둘이 살면. 예. 그분이 도사님이라 불리시는 분이세요? 예. 그때 제작진의 카메라에 뭔가가 포착됐다. 자칫하면 지나치기 쉬운 작은 동굴이 발견된 것. 도인, 과연 동굴에 살고 있을까? 제작진 깊이를 알 수 없는 굴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데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동굴에서 한참을 헤매이던 끝. 희미하게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앉아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도인임에 틀림없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조남이 어떻게 계시나요? 속세의 이름은 이제 잊은 지 오래고 산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인기척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저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형님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도사님들? 형님분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백풍도인입니다. 나란히 도인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형제 도사님들. 어둠 속에서도 잘 걸어다니시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수행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데 혹시 이곳이 도사님들의 아지트? 20여 년 전에 여기 처음으로 입산할 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고행을 했던 곳이죠, 이곳이. 동굴이라는 건 지붕 비를 안 맞고 바람 안 맞고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게 좋아요. 깊기만 깊지 꽤 평범해 보이는 이 동굴. 그러나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 동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옛사람이 이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금광? 근데 금은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봐. 왜냐면 기도 수행을 안 해서 못 하다 보면 이건 몰라. 그런데 일반인들은 눈에는 이거는 뭘로 보여? 돌로 보이지. 돌로 보이지. 돌로 보이고 우리는 눈에는 우리 눈은 전부 그기야. 금으로 보이고. 이 봐라 이거. 수행이 부족한 제작진들 결국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수행을 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한다는 이 동굴. 그런데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살림살이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사님들 혹시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물만 필요해. 사는 건 필요 없어요. 그 100일 넘으면은 좀씩 먹거나 이제 저기 드문드문 먹어야지. 드디어 수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들이 굴 밖을 나섰다. 도인의 집은 따로 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향하고 있는 도사님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바로 산자락에 터를 잡아 놓은 그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다. 수행은 산에서, 생활은 집에서 철저한 이중생활을 한다는 도사님들. 도를 공부하는 분들답게 심오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고 붓글씨를 위한 문방사고를 갖춰놓는 건 기본이다.
그런가 하면 물만 먹어도 10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도사님들. 차려놓은 식사량이 장난이 아니다. 이것이 장기 단식 수행을 하기 위해 비축해놓은 건강지키기 노하우. 산속에 이제 기도하러 높은 산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못 먹으니까 집에 왔을 때는 그걸 보충을 해야지. 또 도인이라고 늘 똑같은 옷만 입을 거라는 편견도 버려라. 청결은 필수, 단정함은 기본이다. 그들만의 특별한 수행법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또다시 산으로 이끄는 도사님들. 제작진이 아무리 애써서 쫓아가도 그들과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도인, 축지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짜잔! 이곳이 도인들이 말하는 최고의 수행처. 물의 기운을 받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단다. 뒤이어 도사님이 공개하는 최고의 수행 방법. 계곡에서 신체 단련, 정신 수양을 쌓기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자부하시는데 소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자세는 어째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잠시 중심을 못 잡던 도사님, 안정을 찾은 듯 보이는데 어디 그 자세 한번 감상해볼까? 물구나무 서서 과부자를 틀어버린 도사님, 이런 기이한 자세가 진짜 도 닦는 방법이 맞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구나무석이라는 게 피가 이게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수화 기제, 지금 따뜻한 것을 밑으로 내리고 머리를 좀 시원하고 좋게 만드는 게 피부 순환을 잘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운동이죠. 이렇듯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득도에 이르기 위해 정진하는 도사님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우렁찬 기합을 넣는 이 묘령의 스님. 이 스님의 정체는 뭘까? 형제도사와 함께 늘 동고동락한다는 이분. 돌을 닦기 위해 절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송암 스님이다. 그만의 특별한 수련 비법을 공개한다며 제작진을 어디론가 이끄는 스님. 도인만의 특별한 무예가 있다? 제작진을 긴장하게 한 그의 의미심장한 경고 메시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사고도 많이 냈고 또 그 중에 저하고 또 일부 체육관 관장이나 기타 등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시장 던져가지고 몸으로 장난삼아 던져가 자겠다는 저로 말미암아 불구된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도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하면은 큰일 나요. 대체 뭐길래?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져주시고 몸풀기를 시도하던 스님. 그리고 갑작스레 나오는 몇 가지 동작들. 에이 설마 이게 그게 그거야? 어설픈 기합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힘찬 발차기를 시도. 그러나 뭔가 어설퍼 보이는 건 왜일까? 스님, 보여준다는 무예가 이건가요? 그렇다면 대체 이 무예 정체는 뭡니까? 무예 이러면 공법입니다. 공법이요? 예. 쉽게 말하면 산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신에 의해가지고 기의 공법입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못 맞으십니다. 이거. 서울을 떠나 장장 6시간을 달려야만 도착하는 지리산은 눈길 닿는 곳곳마다 단풍이 절정, 장관을 열출하고 있었다. 다시 가도 험한 지리산 산행. 2시간 정도 지나 제작진 거의 녹초가 되어갈 즈음 예전과 그대로인 도인들의 수행처 발견. 10개월 만에 해우, 반가움에 그리움에 제작진 발길을 서두르는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에이? 형제도사가 살찌셨나? 혹시 도사님이신가요? 아니죠. 그냥 공부도 하고 휴양도 하고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수양하러. 아 그래요? 예예. 저희한테 뭐 이렇게 오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디 오라는 얘기 안 하시나요? 아 저 위에 산으로 올라가라던데. 산으로요? 예예. 어디쪽으로 와야 되나요? 요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 위에 산요? 예예예. 척하면 척 지리산 산길을 파악한 제작진. 도인 찾기의 명수들답게 산 넘고 물 건너 바위 넘어 서서 드디어 반가운 얼굴 지리산 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행 중인 도인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인사도 하지 못하고 수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정적을 가르는 기합 소리. 내공 가득한 기합의 주인공은 바로 송암 스님. 우리가 어찌 이 얼굴 잊을 수 있으랴? 지난번 신의 공법을 소개하며 시청자 여러분을 잠시나마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던 송암 스님. 일부 체육관 관장이나 기타 등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시장 던져가지고 몸으로 장난삼아 던져가 자겠다는 저로 말미암아 불구된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도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면은 큰일 나요. 신의 공법 그 힘의 근원은 호흡에 있었다? 단순히 숨쉬는 게 아니라 단전호흡을 통해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기를 만들어낸다는 스님. 예전보다 한층 날카로운 눈매, 한층 날렵한 손매. 성황 스님이 달라졌다. 자연 무공의 기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공법인가요? 예예. 산에서 심호흡하기 좋게 그러는 이 하면은 모든 기가 가서보고 속세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산과 나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보는 겁니다. 성황 스님의 기공호흡법. 들어 마시고 뱉고 또 들어 마시고 뱉고 근데 왜 나는 기가 안 느껴지는 거지? 앉아서 이렇게 자선하고 이제 자선하면 모든 산신령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성황 스님의 충격 발언, 산신령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산신령과의 대화요? 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지금 볼 수가 없고 다른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마음에 산신령님이 와닿아요. 와닿으면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잡신이라서 뭐라고 대화를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신 거 같아요? 예, 그건 아니고 마음에 칼락하면 하나 없습니다. 그거는 도전할 거면 이게 바로 고행이고. 기나긴 고행 속에서 탄생한 기공만 있다면, 스님처럼 몇십 년 수련만 한다면 산신령과의 대화쯤이야 가능하지 않을까? 믿거나 말거나. 정신을 집중하며 기공호흡을 하던 스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두리번 뭔가를 찾으시나 봤더니 한 손에 들려진 거는 작은 돌 하나. 이거는 뭔가요? 묵묵부답.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골라온 돌을 바위틈에 끼우며 격파를 준비 중인데, 여기서 잠깐 송황 스님의 격파 실력. 무예 실현을 위해 절을 떠나 산생활을 한 지 30년. 그동안 갈고 닦은 공법으로 백오동나무 격파에 도전했다가 세계 최강의 상대 백오동나무에 참패를 당했던 송황 스님. 어찌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나? 되게 단단한데 돌이. 예. 이게 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번에 나무도 좀 힘드셨는데. 예. 나무는 그때 생나무고 갈라지고 쪄들고 원건 그기만 나무가 영문나무 들어가고 안 돼요.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10개월간 피나는 노력했다는 스님. 과연 그때의 지옥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까? 이번엔 나무보다 단단한 돌에 도전! 무모해 보이는 스님의 도전 앞에 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압 기압의 힘을 실어 내리쳤더니, 우와! 단 한 번에 깨졌어! 골이에요, 골! 깨졌어요! 성공하셨네요? 성공이라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명예 회복하신 스님, 기분 좋으시죠? 이거 뭐 따로 연습하셨나요, 그동안? 상체만 이제 조금 기를 받아갖고. 아, 하체 대신 상체를 계속 힘을 들이셨나 보네요? 예. 이것도 내가 때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이런 저런 계곡에서 공기를 많이 얻어서 먹었으니까 조금 힘을 내겠지. 산신령님이 깨신 거예요? 이쪽에 산신령이랑 갈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심 많은 제작진 스님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또 다른 돌을 준비했는데, 격파되었던 돌보다 아주 조금 크고 약간 단단해 보이는 돌을 앞두고 온몸을 휘감고 만들어지는 기를 손끝에 모으는 스님. 이번에야말로 신에게 받은 공법으로 만천하 이름을 떨칠 수 있을까? 스님의 자신만만 격파 공법, 나무보다 더 단단한 돌을 이번에도 쉽게 가뿐히 깰 수 있을까? 돌아! 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니? 자, 시작. 자, 첫 번째 시도. 자, 두 번째 시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도.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없는 돌. 스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돌 중에서 경이 강한 돌이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돌인가요? 이게 일부러 피디님이 나를 갖다가 일부러 골든들라 하는 게 지금 이거는 길을 못 와도 한이 끝에 또 돌이 넘치는 청돌이라고. 에? 청돌이라고요? 대오동나무, 물풀의나무, 목탕 막는 돌 중에 제일 좋은 돌이 이게 바로 청돌이겠네요. 예, 이건 잘 나가진 않았는데 이게 또 그렇고 방에 구석장 나나마 또 지약이라 방에서 밤이 앉아버려. 세계 최강 청돌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스님. 미련이 남는 듯 다시 시도해보지만 결국 도로 아미타불. 이게 거기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가요? 이게 너무 커서 그런가요? 이게 결이 나가는 데가 아니라 이거는 돌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계시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쪽 귀퉁이가 뚝 떨어진 청돌. 스님 수습 좀 해주시죠. 에? 송암 스님과 함께 정진 중인 백풍도인과 양원도인 두 형제도사. 화두를 놓지 않으려는 듯 주위 소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 지난 방송에서 물구나무 선체 과부자를 튼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백풍도인. 예전 모습 그대로다.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르마리 그대로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천지의 모든 이 도가 무엇인가, 천지의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삶이란 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훈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가서 수행을 한없이 해왔지요. 결국 도란 우리 삶 속에 해답이 있기에 속세와 억지로 단절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활한다는 형제도사. 저희 방송 나간 뒤에 사람이 좀 많이 찾아왔나 보네요. 아니, 그 찾아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 별로 안 찾아와. 그래서일까 방송 후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하셨는데 모천이 이 계절에 맞게끔 해 있는 것은 이 자연이 뭐 자기를 위해서 잎이 빨개지고 파래지고 그러나 아무리 산에 자연도 마찬가지 인간을 꼭 자연과 별개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니지. 그건 안 되지. 자연과 비슷하게 우리도 나가야지. 지리산 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백풍도인의 도를 아십니까 강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 이래 도를 추구해왔다 이거지. 실체가 없는 돌을 닦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 각자 수행하는 방법들은 다르지만 깨우치려 하는 그 진리가 같기에 진지한 자세의 도인들 엄숙함이 흐른다. 가을볕이 따사로운 오후 1시간 이상 지속된 강의에 송암 스님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아졌다. 백오동나무와 청돌에 이어 이번엔 잠들과의 싸움에서 패배이신가? 억지로 잠을 쫓기는 몇 번 시간이 지날수록 급기야. 편안한 표정으로 잠을 청하신다. 진지하게 돌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 앞에서, 그것도 전국 방송 카메라 앞에서 졸고 계시면 어떡해요, 송암 스님? 가면 모든 것이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질문. 그렇지만 길고 길었던 강의가 끝나자 누구보다 요렁차게 박수를 치며 반기시는데 주무시던데 잠깐. 안 주무세요. 주무시던데요? 봤는데 저희. 주무 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깊이 이제 무슨 말 뜻이 의미해서 내 깊이 지금 그 리치우고 머릿속으로 연구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잔 게 아니고 눈 감고 연구 중이었다는 그런 거죠.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정녕 이 모습들이 잠산매경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꿈속에서도 돌을 닦기 위한 스님만의 수행법이라도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건가요? 간략해서 말하면은 내 주무 자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한마디 정리하려고 정리정돈 좀 하려고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리정돈하는 중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눈을 잠깐 까봤어요. 돌을 닦기 위해 한평생을 걸었지만 도인들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일반인들처럼 의식주 해결이 가장 큰 고민일 터. 그래서 선택한 경제활동은 바로 양봉!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돌을 닦기 위해 산속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일이기에 이제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백풍도사. 소리가
콩콩. 이렇게 둔하대. 꿀 좀 찾다 이제.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오늘은 꿀 채취하는 날. 이렇게 딴 꿀은 동네 주민들과 쌀로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 벌통마다 밀랍 하나 텅텅 비어있다. 없어요? 하루 한 끼만 먹고 한 끼도 많으면 반 끼로 줄여서 먹어야 될거만. 그래야 되지. 올해는 꿀이 그렇게 안 될까? 안타까운 마음 뒤로하고 일단 모은 꿀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어렵게 모은 꿀은 밀랍이 겨우 소쿠리 하나의 양. 너무 적다. 첨가물 하나 섞지 않은 토종벌꿀의 달콤함에 도인들 체면 불고 시식해보는데 겨울에는 단식이야 이제. 올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 그 와중에 계속 맛보는 스님. 꿀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드셔갖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미리 많이 먹어놔야지. 우선은 식구경인 게 멋있네. 여기서 공항 사는 미리 앞서 고민을 하는 것도 물질의 탐욕에 연연하는 것도 도인들의 참모습은 아닐 터. 욕심 없는 형제도서의 훈훈한 인심 덕분에 도인들 오랜만에 별식을 즐길 수 있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산중생활. 도인들의 월동 준비가 한창인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은 겨우내 쓸 장작을 비축하는 일. 매일같이 지리산에 오르며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모으다 보면 하루해가 짧아진다고 한다. 나무도 직접 해서 떼야 되나 보네요. 예. 물론 나무는 불을 떼는 것도 있지만은 산속에 바위 밑에 나가 살았는데 뭐 불 안 떼려고 못 살까? 항상 이 나무 하는 거 이게 운동이라. 이게 소리. 한테 뭐 아직도 뭐, 응? 다리는 말다리처럼 튼튼하고, 응? 다리가요? 이 팔 힘은 곰처럼 세고 그러잖아. 채식만 하는 도인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가벼운 솜지기 맨마냥 가뿐히 내려가는 도인의 뒷모습. 축지법이라도 쓰는 모양이다. 바쁘고 고된 일정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늦은 저녁 시간. 형제 도인들의 유일한 취미생활이 시작된다. 난을 치고 글을 쓰는 게 유일하게 즐기는 호사라고 하는데 귀뚜라미 소리 들은가? 응? 귀뚜라미 소리 들려? 이제는 안 들리는데. 그걸 들으면서 갈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감각을 곤두세워갖고 가라고 말이야. 붓끝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이 되어준다는데 양훈도사의 난치는 실력 예사로운 솜씨가 아닌 듯 싶다. 예술, 학문 이걸 들어가야 다른 이후의 생각을 접을 수가 있는 거야. 동생이 난을 친다면 형 백풍도에는 글을 쓰며 마음을 수행하는데 오랜 인내 뒤에야 연그러질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이 백풍도인의 힘찬 필체에서 느껴진다. 아주 좋은 그 명필은 실수가 이만큼도 트럭만큼도 없어야 되거든. 그래야 가장 예쁜 것이 돼. 명필이 돼. 명사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쓰는 거거든. 쉽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우문에 대한 현답이 있다면 자신을 놓지 않고 정진하는 이런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지리산 도인들과 함께 생활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부터 제작진을 피해 어디론가 향하는 스님 발견. 조심스럽게 스님의 뒤를 쫓아보는데 숯불을 헤치고 찾은 곳에서 스님은 공법무예의 결정판이라는 봉수를 연마 중에 있었다. 봉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목포면을 향해 던지는 스님의 모습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늠름하다. 스님, 봉수 연마는 왜 하시는 거예요? 무술을 하는 거고 무술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몸을 다 드리지 이걸 가지고 쉽게 따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걸 만약에 하면은 사람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나무가 이게 일반 나무가 아니고 하니까. 일반 나무가 아닌 돌처럼 단단하다는 봉을 던져 잡기로부터 육신을 지킨다는 스님.
그런데 봉술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라고요. 스님, 봉을 손짓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염력? 우리가 알았던 스님의 정체에 사실은 실로 대단한 도인이었던 걸까? 물이 아래를 흐르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 스님의 손짓에 따라 멈춰서는 봉? 스님의 염력 때문일까? 아니면 물 밑에 돌들 때문일까? 몽디기 던져가면 고생이잖아요. 이게 아니 시험장이니까 아니 물이 도전을 못하고 몽디를 능력하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조금은 자르기 있지. 완성은 언제쯤 될까요? 이거 아니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끝이 없는 게 수련이니까. 아직 수련이 덜 됐기에 가끔 제멋대로인 봉. 말 안 듣는 봉을 혼내는 최고의 방법은 돌팔매라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봉 앞에서 돌이 아닌 바위를 던지며 화를 내더니 이제는 살살 어루만져주는 폼이. 스님이 봉이 살아있는 애완봉. 봉 시동 오지 말아야지. 나하고 인연을 맺으라고 했지. 인연 안 되면 안 돌아야 되지. 꿈보다 해몽이 좋은 스님의 염력 실력. 언젠가는 완성된 염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위해 스님 파이팅!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물이 변한다? 마음속으로 차단되라 하면 차단이 되고 쭉쭉 늘어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느껴요.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초자연적인 힘, 염력. 인생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신기하다는 거지. 그런 게 초능력이죠. 그렇지 않으면 초능력이지. 교묘한 눈속임? 혹은 심령에 의한 장난? 풀리지 않는 신비, 염력. 그리고 염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텔레파시, 두시, 공중부양 등등 초능력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염력.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심리학에서는 염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물질적 매개 없이 대상 물질에 힘이 작용하게 만드는 인간의 의지 또는 의도. 즉 손대지 않고도 쇠로 만들어진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거나 물건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생각의 힘을 말하는데, 그러나 염력 초능력자 유리겔라의 능력은 일부 눈속임으로 밝혀진 상황. 과연 부풀려진 미스터리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염력의 실체를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관련 전문가를 찾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염력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염력이란 누구나 가진 능력?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산소라든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를 찾던 중 마침 염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한 분이 나타났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도 통 관심이 없는 주인공. 상황을 보아하니 온통 정신이 팔린 것은 이미 죽어버린 나무 한 그루? 그것을 향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납니다. 예. 따뜻하면 이파리 나고 살아나요. 죽은 나무가 되살아난다? 사연인즉 이미 죽어버린 식물을 생각만으로 살려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듣기에도 엉뚱한 식물을 살리는 염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길을 누우신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한 열흘 거지만 됐어요. 그런데 고추가 다 살고 도마도 이파리도 깨끗하게 살고, 그런데 고추가 약도 안 쳤거든요, 저희는요. 근데 고추가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잘 따먹었어요. 이거 살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고지 듣겠어요. 무턱대고 믿을 수 없지만 딱히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 저기 바로 보이는 저 잣나무인데 산소도 보이고 비석이 보여가지고 일부러 심은 잣나무인데 노랗게 죽어가지고서는 처음엔 몰랐는데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잣나무가 죽으니 저 산소가 보여서 어떻게 해 이러길래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길을 넣지 나무에다가 대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되니까는 새파랗게 살았더라고요. 너무도 진지한 사례자. 그는 왜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능력을
꿈을 꿨지요. 꿈에 할아버지가 와서 한 2번을 내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슴에다 이래 얹더라고요. 근데 몸이 찌릿찌릿한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무슨 보따리 조그만한 무슨 귀중품 같은 보따리를 하나를 가슴에다 터 엉켜줘서 그걸 2 손으로 끄안으면서 꿈을 깼어요. 3년 전 꿈을 꾼 이후부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 늘 짧은 머리에 한겨울에도 반소매 차림으로 생활한다는 장 씨. 보따리를 받은 이후부터 능력이 생긴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왜 하필 죽은 식물을 살리는 염력일까? 분재 죽은 자리 보면 밑에 금이가 있어요. 그게 수맥 파장이 오르더라고요. 내 마음으로다가 저 한번 수맥을 수맥 파장을 중화시켜라. 분산을 시켜봐라. 이런 마음을 좁히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머릿속에도 무슨 뇌파에 무슨 조화가 있지 않을까. 정체는 다름 아닌 수맥을 차단하는 염력? 식물을 죽게 만든다는 유해 에너지 수맥을 염력으로 차단시킨다는 건데 본인의 기가 담긴 글씨를 수맥이 흐른다는 위치에 올려놓으면 순간적으로 수맥이 차단돼 버린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 이게 전체가 다 차단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X자 형태였던 수맥 측정 기구가 올려봐 주겠어요? 종이를 올리자 즉시 반응을 보이며 일자 형태로 펴졌다. 수맥 차단 염력 정말 존재하는 걸까? 수맥 우야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차단이 되는데 우에서 이렇게만 해도 차단되고 눈으로도 쫙 이렇게 훑어보면 차단이 되고 마음속으로도 차단되라 하면 차단이 되고 이 마술도 아니고 도술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페인트 칠만 하고 뭐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무슨 이런 능력이 생기나. 생각만으로 수맥을 움직인다는 기묘한 능력. 장 씨는 앞으로도 쭉 염력을 이용해 죽은 식물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염력의 소유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이번 사례자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능력을 가졌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TVN 방송에 나왔습니다. 겉모습만으론 평범한 아주머니. 이런 이제 가방 같은 건데 이런 데 뭘 넣고서로 뭐가 들어있나 그것을 좀 봐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도 눈을 감고 귀를 모았다가 그게 뭐뭐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죠. 염력이 아니라 투시? 어쨌든 그렇다면 투시력부터 확인해보자. 검정색 안 입으셨어요? 약간 검정색으로 보여요.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닌 속옷을 투시해버린 상황. 놀랍게도 검정색 정확히 맞췄다. 그러나 요즘 검정색 남자 속옷 많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제작진의 속옷 색깔을 맞춰보게 했다. 저분도요. 검정색이 가까워요. 회색 비스름하고 검정색하고 이렇게 검정색하고 회색 비스름이에요. 과연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봐보세요. 회색이 있긴 있어요, 글씨로. 네, 있을 거예요. 역시 맞았다. 눈 감으면은 귀가 딱 모여요. 그래 귀가 다 모여갖고는 그 형체를 보여줘요. 피도 그 사람이 검은지 아주 빨간하던지 이렇게 그 혈이 도는 거, 그런 것도 보여요. 단순한 남자 속옷 색깔을 맞춘 것만으로 투시력을 인정하기는 무리. 즉석에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제작진이 임의로 넣어놓은 가방 속 물건 맞추기. 가방 안에는요. 네. 뭐가 들었냐면은 제가 볼 때에 무슨 이렇게 새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조금
네모져 갖고 그것도 회색도 아니고 검정색 빗으로 한 건데 인형 같은 것도 보여요. 인형이요? 인형 같은 거 그렇게 그 모양 같아요. 조금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가늘고 여기 밑에는 조금 이렇게 여기도 밑도 양쪽이 이렇게 좀 둥글고 그러네요. 위아래가 둥글다는 말씀이세요? 예, 둥그런데 아래는 이렇게 놔 있어도 괜찮아 자빠지지 않는 거. 인형 같다는 것만 제외하고 맞춘 상황. 깜짝 놀란 제작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3의 장소로 살해자를 데리고 갔다. 무채색 일색인 남자 속옷 대신 색색깔의 여성 속옷을 이어 제대로 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투시에서 본 것은? 이쪽에는 흰 판에다가 문해가 있는 걸 입으셨는데 예, 티가 그냥 흰색의 검은 줄무늬긴 해요. 속에 입은 옷 말고 그 안에 입은 진짜 속옷을 다시 보도록 했다. 정신 집중, 투시 중인 살해자. 색깔이 짙으네요. 색깔이 짙어요. 짙은 색으로 보이세요? 네. 커피 타먹는 커피 색깔. 그런 색깔 입으셨어요? 불화자가 연 옥색 아닙니까? 연 옥색이 어떤 색이죠? 소로만색. 파란색. 네. 팬티도 그거하고 한 색깔 빗으로 매요. 그 색깔하고. 같은 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 상황. 인체 내 혈류까지 투시할 수 있다고 했던 그녀. 투시력의 한계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다시 정신을 집중하는 그녀. 살아있는 물건이 아닙니까?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걸로 느껴져서요. 살아있는 걸로요? 예.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거죠? 숨을 쉬는 게 하얀 색이에요. 흰색. 흰색에다가 약간 털이 있는 것처럼 맨들맨들한 게 부들부들한 좋고 그래요. 과연 상자 속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바로 새. 보일담에 의하면 사실 생물체 투시가 더 쉽다더라. 직접 확인한 놀라운 투시력. 그렇다면 그 외 다른 초능력은 어떨까? 염력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들이 첫 번에 이제 이게 초능력 기다라는 것을 이제 알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참 기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한번 엄마 손에다 기를 넣어서 한번 엄마가 실력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내 손에다 기를 넣어서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진함철 있잖아요. 진함철 이렇게 뭐 붓게 하는 거. 네, 예. 진짜, 예.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쭉쭉 늘어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느껴요. 뭐가 늘어난다고 이 말씀이세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늘어난다고요? 예. 손가락이 늘어난다? 오차없는 확인을 위해 찾은 정형외과. 혹시 몰랐던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평범한 손. 우선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길이를 재놓은 후 7.5 나오네요. 본인의 손을 향해 정신을 집중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힘도 전혀 가하지 않는 상황. 과연 지금 왼쪽에만 길을 대셨나요? 네, 놨어요. 왼쪽에만? 예. 자, 대단히 궁금합니다. 단지 본인의 의지만으로 정말 손가락이 길어질 수 있을까? 점점 오그라드네요. 예. 아까는 8cm였는데 예. 지금 제가 되면 될수록 1mm씩 줄어들거든요. 지금 네. 지금은 7.7, 7.8입니다. 늘어난 게 맞나요? 늘어난 건 맞습니다. 아까 자리를 딱 갖다 댔을 때는
8cm였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는 7.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에서 5mm 정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상황이? 바로 길을 재보니까 한 5mm 정도 의미가 있게 늘어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 같은 경우 잡아 당겨서 늘려도 보통 한 1, 2mm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운데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그 정도 늘어났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기합니다. 예. 손가락이 길어지고 죽은 식물이 살아났다. 생각만으로 현실의 변화를 주는 능력 염력. 정말 실존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염력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는 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 결국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얼마만큼 집중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르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염력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